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에 처음으로 이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북한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동맹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12일 미 국무부가 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 간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미국 의회조사국 CRS라고 그러죠. 이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나빠져서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했었습니다. 무역, 안보,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한일 양국 정부가 취한 이딴 행동과 보복 조치들이 양국 관계를 추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이 한미일 3국 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보다 한국과 일본이 이견을 보이고 긴밀히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도 지난달 27일에 전화통화를 했고 이번 달 또 10일에 또 전화통화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런 말들을 나눴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필수적인 평화와 안보, 번영의 주춧돌, 그러니까 코너스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번영의 주춧돌로서 미일 동맹의 강인함을 제하긴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3자 공조와 쿼드를 통한 추가적인 영내 협력을 환영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 연일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하고의 대북 정책 공조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9일 현지 시간입니다. 북한 도발보다 한국 같은 이런 동맹과 대북 정책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라고 밝힐 정도로 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깊은 염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미베라 민주당 소속인데 이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도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확정에 앞서서 한미일 3국 관계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조차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국이나 일본의 생각과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조율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북한 비핵화라든지 한미연합훈련, 벌써 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북한이든 혹은 다른 국제적 도전이든 먼저 미국과 동맹이 정확히 같은 입장, same page, 같은 입장에 있는지를 확실히 하고 싶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대북 위협에서 한국 등이 미국과 같은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바로 우리가 이것 그러니까 대북 정책 조율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하고 미국, 일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에 특히 신경을 쓰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특히 이렇게 신경을 쓰고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주문한 이유가 뭐냐? 한미일 삼각 동맹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 동맹의 축이 무너지면 미국이 대아시아 정책은 전면적 수정을 가해야만 됩니다. 특히 대중국,
또 대북한 정책이 있어서 단일 메시지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적전 분열과 같은 최악의 상황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전반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유관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 간 통화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 정권 타도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 강제징용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한일 간 문제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날인 12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어로 새 인사를 페이스북에 전했는데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어는 쏙 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속내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대통령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한일 관계가 잘 풀릴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는 4월의 재보궐선거는 제2의 반일 운동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친일, 반일 프레임을 또다시 선거 전에 전면에 등장시킬 것이라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특히 대중국 전략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를 하고 쿼드 같은 이런 다자협력체의 비중을 더 싣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의회 조사국, 이 CRS가 이달 2일 업데이트했던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미일 관계를 두고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중국부터 북한까지 영내의 다양한 안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기술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는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 모두 미국과 엇박자입니다. 당연히 미국과 생각을 같이 하는 일본과도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 말까지 나온 겁니다. 지난 9일의 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당국자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듣는 것이라고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정신, 그리고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뿐이라 그러면서 세계적인 혁신국가인 한국이 북한이나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떤 혁신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강한 불만을 토론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바이든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의 첫 정상회의 개최를 조율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한국을 뺀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해가지고 정상 차원의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하는 쿼드의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죠. 이런 경향은 이미 지난 4일에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드러났습니다. 한미 정상통화 결과를 전하는 백악관 발표에서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표현이 아예 빠졌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통화 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다, 린치핀이다 이렇게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북아의 핵심축이라고만 말한 겁니다. 이건 대중국 압박 전략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 그대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이 배제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가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상황까지 돌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전략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중국 전략까지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한국이 벗어난다 그러면 추락은 불보듯 뻔한 거죠.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첫째,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만들겠다. 둘째,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겠다. 셋째,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문제 모두가 중국과 북한이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 가지 문제 어느 것 하나 대북한 정책, 대중국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일치된 합의가 없이는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대로 시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외교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것들을 180도 전환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첫 번째,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만들겠다 그랬죠. 지금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책임자들은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 회담이 TV쇼였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가지고 놀았다. 또 그 놀려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정상회담을 결코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서 깊은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싱가포르 회담을 열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만들려면 그 끈부터 깨야 됩니다. 다가오는 도쿄올림픽에서 제2의 싱가포르 회담을 다시 만들어 보려는 그 꼼수부터 접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매달리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눈길도 주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제 북한의 기대를 걸지 말고 오히려 미국의 기대를 걸고 미국과 적극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략에 딴지를 걸고 바짓가랑이를 잡는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그야말로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약속했죠.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의 대북 정책 그리고 중국 우선 정책만 버리면 됩니다. 미중 충돌 상황이 격화된 현실에서 더 이상 전략적 모성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동맹,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중도 현실주의 외교를 구사하려고 하는 바이든 정부의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는 가치동맹, 글로벌 협력 동맹 차원에서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울 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대중국 정책을 변화시킬 경우 중국의 반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경제적 보복 역시 또 가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 지불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 국무부가 10일 사드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기 방어 역량이라고 그러면서 이를 비난하거나 자유적 방위 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민주주의 동맹이 이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보복에 적극 맞서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마주할 때 오히려 중국도 한국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약속입니다. 외교 문제를 더 이상 한국의 정치 상황, 특히 선거 전략에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의 반일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익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지 그 후과는 사실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국익은 내팽개친 채 정권의 이익만 바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사 문제하고 경제 안보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한일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동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동맹으로 합류하게 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속한 대로 시행한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동맹의 길을 계속 걷겠다는 시그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사회주의 동맹으로 귀속되겠다는 선언으로 전 세계는 받아들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5년짜리 단임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시도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동맹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의 모델인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길은 오직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서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일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